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때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권 보호관에게 임성근 등 6명을 이첩 예정 의사 밝힌 이종섭 전 장관이 7일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14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 원래 장관과 전화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김 보호관은 지난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군인권 보호관 성명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해 확실하지 않지만 통화 시점은 8월 14일 또는 8월 15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2차 수사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8월 14일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란 문서를 국방부 장관, 군사법 정책 담당관, 국방부 검찰단장, 공공형사과장 앞으로 발송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을 장관실로 불러 조사 결과에 대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에 작성한 법리판단 문서를 바탕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 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하는 취지로 재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흘이 지난 8월 21일 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낸 성명서에는 본인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하여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였고 라는 성명 문서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 최초 판단과 일치하는 말을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리 판단 문서를 국방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날이기도 하다. 외부인인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에게까지 초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을 이첩할 계획이라 말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수사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등 6명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 17일 회의 이후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는 7월 31일에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다. 7월 31일에 해병대 수사단의 외압에 가해졌다면 8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두 번의 번복 모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한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차 외압과 관련해서도 이종섭 전 장관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은 MBC 보도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8월 17일
재수사 결과를 두고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들통나자 회의는 했지만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괴상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처럼 뻔한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